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있을까? 이 질문에서부터 이 책이 시작되었다고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. 어떤 가면을 쓰고 있을까?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? 사실 제가 첫 책이 그 남한산성 숲에서 새아이를 키우는 육아 에세이였기 때문에 이 책은 한 번도 써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책이에요. 되게 뜬금없잖아요. SNS라는 자기계발서를 썼기 때문에. 근데 그때 한참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이 막 이제 뭐 유고스타, 유산슬 막 여러 가지 변신을 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런 부캐, 페르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키워드가 유행할 때였어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나도 나날이라는 부캐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게 부캐지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새아이 엄마이기도 하지만 되게 부끄럽고 좀 되게 항상 소극적인 사람으로 살았거든요. 그런 현실 속의 내 모습과 이 온라인에서는 되게 뻔뻔한 내향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모습 중에 내가 어디에가 진짜 나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. 그랬던 이유가 온라인 생활을 한 지 이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처음에는 항상 저는 부끄러움이 많고 말을 잘 못해요. 항상 이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도 이제 그 말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을 잘하면서 맨날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하고 그런 온라인의 모습이 현실 세계에서도 계속 영향을 주면서 제가 현실에서도 굉장히 말을 잘하고 있고 뭐 기타도 치라고 하면 아무 때나 치고 그런 사람이 됐더라고요. 그러면 내 모습은 뭘까 고민이 됐어요. 그래서 SNS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부캐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사회적인 여러 가면들에 묻혀있던 내 본캐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책이었어요. 그럼 이제 나날이라는 이 이름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쓰시는 뭐 닉네임이신가요? 그럼 블로그, 브런치 다 나날이에요? 그 3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전혀 SNS와 담을 쌌던 분이셨나요? 아니면은 조금은 하셨던 분인가요? 원래도 막 싸이월드 같은 곳에 사진 올리고 되게 오글거리는 막 이런 그 시 같은 거 올리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.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. 그러니까 바깥으로 뭔가 이렇게 표출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1촌한테만 공개하는 약간 이게 친구들하고만 공유하는 그 정도의 사진 올리는 그냥 그런 관종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내가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SNS를 해서 뭐 인플루언서가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내 공간에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이제 나누는 이 정도. 그렇죠. 평소에 이제 제가 연락도 잘 안 하고 전화도 잘 안 하고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아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 이제 내가 살아있다 정도를 표출하는 그 정도의 용도로 썼었어요. 그럼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SNS를 나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신 건데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? 제가 이 셋째를 낳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첫째 낳고 둘째 낳을 때까지만 해도 뭔가 이제 아이를 빨리 키우고 사회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압박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있을 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아이를 임신할 때마다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. 진짜요? 그래서 뭐 독서지도사 자격증도 따고 보육교사 자격증도 따고 마지막에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에 들어가서 이제 정교사 자격증을 따야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2년을 공부하고 났을 때쯤 셋째가 생겼어요.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뭐 남편하고 저하고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저는 애만 키우고 남편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이게 정말 가족이 사는 모습일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숲으로 오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. 원래 다른 곳에 사셨구나. 원래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셋째가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의도하지 않게 셋째가 생겼는데 셋째를 낳고 나니 이제는 못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 선녀와 나무꾼에서 보면 선녀가 하늘에 복하는 둘까지는 가는데 이렇게 안 할 수 있는데 셋을 못 하잖아요. 딱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
내가 이제는 다시 사회로는 못 갈 것 같고 그럼 난 뭘 할 수 있을까. 근데 남편도 되게 안타까워하긴 했고 그래서 그때 애를 볼 땐 기쁜데 혼자 있을 때 좀 되게 무기력해져가지고 뭐라도 좀 해보자. 그때 좀 체험단이나 이렇게 육아용품을 공짜로 받는 분들이 TV에도 가끔 나오길래 나도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.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공짜로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. 그런 생각으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. 근데 제가 그런 글을 쓰는데 소질이 없더라고요. 뭐 상품 리뷰하는. 뭔가 되게 디테일을 요구하는 그런 것에 소질이 없어서 근데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뭐라도 써야겠다 해서 이제 뭐 저희가 숲으로 오게 된 과정을 쓰고 제가 막 기타 막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 이야기도 쓰고 아이들이 숲에서 어떻게 크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썼어요.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좀 특이하게 살고 있다고 보였나 봐요. 막 질문을 하길래 남편이랑 인간극장 같은 데서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. 우리 열심히 하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재밌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연락이 왔나요? 첫 책을 쓰고 나서 섭외 전화를 받았어요. 인간극장에서? 와. 2번이나 받았어요. 근데 출연 안 하셨어요, 근데? 갈등이 없어가지고 그게 갈등이 필요하더라고요. 맞아요. 인간극장은 그 예고편에서 싸우고 막 이랬잖아요. 막. 최근에 저희가 한국인의 밥상을 찍었거든요. 진짜요? 얼마 전에 나왔어요, 방송이. 와. 소원 성취를 했다. 처음에 이제 블로그 하셨을 때는 이제 그냥 좀 가만히 있게 무력하고 하니까 이제 뭐 상품이라도 한번 무료로 써보자. 그 상품이 있었는데 그 약간은 이제 작가님하고 좀 안 맞았고 그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그럼 그게 글을 몇 번 정도 이제 몇 년 쓰시고 첫 책이 나온 거죠? 1년 반 정도. 블로그 1년 반 정도 쓰시고 첫 책이 나왔고 그 첫 책이 이제 공중파 출연까지 가신 거네요. 그렇죠. 이야, 대단하십니다, 진짜. 진짜 근데 진짜 그 당시에 우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은 진짜 뭐 아무런 미래가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말이었는데 그게 진짜 실현이 됐을 때는 두 분이서 진짜 많이 놀라셨겠어요, 진짜. 인간극장 섭외 전화를 받았을 때는 진짜 거의 차 안에서 남편이랑 어디 가고 있었던 중인데 제 비명을 질렀어요.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. 아쉬웠죠. 출연은 못해서. 거기서 이제 갈등을 막 요구했구나. 갈등이 없어가지고. 아쉽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그 작가님처럼